이룬이 넘어서 사랑하면 그게 그렇게 창피한 일인가요? 72살 박수님 할머니는 남편 없이 자식 셋을 키우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간 뒤 75살 김태수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둘은 말벗이 되고 친구가 되고 결국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엄마 나중에 이용당하시면 어떡해요라며 반대했습니다. 숨겨야 했던 사랑, 감춰야 했던 마음. 과연 노년의 사랑은 부끄러운 일일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꽃길만 되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잊지 않고 늘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듣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박수님 씨는 올해로 72살이 됐습니다. 23세 결혼해서 28배 남편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고 아무런 준비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큰딸은 5살, 작은 딸은 3살이었습니다. 뱃속에는 막내 아들이 하나 더 들어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온 날 밤이 기억납니다. 방 한가운데 혼자 앉아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수님 씨는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큰 딸을 이웃집에 맡기고 작은 딸을 등에 업었습니다. 시장 생선 가게에서 손질하는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칼질이 서툴러서 손을 자주 베었습니다. 피가 나도 밴드만 붙이고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물고기 비린내가 손에 배어서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되면 손이 얼어서 피부가 갈라지고 터졌습니다. 그래도 일을 멈출 수가 없었고 매일 나갔습니다. 막내 아들을 낳은 뒤에도 일주일 만에 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고 생선을 손질하고 좌판을 펼쳤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가 울면 잠깐 자리를 비우고 젖을 물렸습니다. 손님이 와도 등을 돌린 채로 잠깐만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아이들을 키워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학비가 필요했습니다. 큰딸은 공부를 잘해서 선생님이 대학을 권유했습니다. 수님 씨는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새벽 일을 하나 더 시작했습니다. 시장 일이 끝나면 저녁에 식당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이불을 덮어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부엌 바닥에 주저앉으면 무릎이 쑤시고 손목이 아팠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누워서 눈을 감으면 금방 잠이 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큰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얼마 후 결혼도 하고 집을 나가 따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딸도 고등학교를 나와 회사에 들어가고 결혼했습니다. 막내 아들도 전문대를 나와 직장을 잡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수님 씨는 이제 자기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장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곧 느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한 발씩 천천히 올라가야 했습니다. 국을 끓이다가 그만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한참을 누워 있다가 겨우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큰딸에게 연락이 갔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혼자 생활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큰딸이 며칠 뒤 찾아와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양원 알아봤는데 괜찮은 곳이 있대요. 우리 집은 좁아서 모시기가 힘들 것 같아요. 수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알았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짐을 싸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낡은 사진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한 날 좁은 방에 침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주차장과 도로만 보였고 경칠할 것도 없었습니다. 큰딸이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고 수님 씨는 응하고 답했습니다. 큰딸이 나가고 혼자 남은 방에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 보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고 참았습니다. 베갯잎이 축축하게 젖어갔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왔는데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에서의 하루는 정해진 시간표대로 흘러갔습니다. 아침 6시에 기상방송이 나오면 일어나서 세수했습니다. 7시가 되면 식당으로 가서 다른 어르신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죽과 김치, 나물 반찬 2가지가 나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맛은 없었지만 남기면 안 될 것 같아서 다 먹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공용 거실로 가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아침 드라마가 나왔지만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낮잠을 자고 오후 3시쯤 일어났습니다. 간식으로 우유 한 팩이 나왔고 그걸 마시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의사가 움직여야 한다고 해서 참았습니다. 왕복 20번을 걷고 나면 땀이 나고 숨이 찼습니다. 저녁을 먹고 방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우면 8시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9시가 되고 10시가 되어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나고 다음 날도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요양원에서 말을 거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바빠서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각자 방에만 있거나 말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큰딸이 면회를 왔지만 30분이면 갔습니다. 엄마, 불편한 거 없으세요? 하고 묻고는 금방 일어났습니다. 과일을 사다 놓고 가면 냉장고에 넣어두기만 했습니다.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고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어느새 과일이 무르고 상해서 버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님 씨는 복도 끝에 있는 소파로 갔습니다. 그곳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들 어디론가 바쁘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려서 고개를 돌렸더니 할아버지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허리는 굽었지만 걸음은 느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수님 씨 옆에 앉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수님 씨도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수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혼자 계세요? 할아버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수님 씨는 또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혼자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다들 바쁜가 봐요. 할아버지가 작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수님 씨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고 할아버지도 말을 멈췄습니다. 둘은 그렇게 나란히 앉아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할아버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수님 씨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같은 시간 수님 씨는 또 그 소파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어제처럼 다가와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또 뵙네요. 할아버지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수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도 둘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상하게도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수님입니다. 수님 씨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김태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태수 씨가 손을 내밀었고 수님 씨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손을 내밀어 태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고 그 온기가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님 씨는 잠이 조금 더 일찍 왔습니다. 그렇게 수님 씨와 태수 씨는 매일 오후 소파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태수 씨는 75살이고 1년 전에 아내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폐렴이었어요.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갔습니다. 태수 씨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수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많이 힘드셨겠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태수 씨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고 둘 다 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시애틀에서 변호사로 일해요. 작은아들은 뉴욕에서 회계사로 일하고요. 태수 씨가 말했고 수님 씨는 훌륭하시네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와요.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태수 씨는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지만 눈빛은 외로워 보였습니다. 제가 먼저 요양원에 들어오겠다고 했어요. 아이들한테 짐 되기 싫어서요. 은행 다닐 때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요. 수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수 씨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자식들한테 기대고 싶지 않으셨군요. 그렇죠.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거예요. 태수 씨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님 씨도 자기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평생 일했어요. 생선을 손질했죠. 태수 씨는 수님 씨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주름지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비린내가 배어서 아이들이 싫어했어요.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안 빠졌거든요. 태수 씨는 고개를 저으며 고생 많이 하셨네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둘은 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 얘기도 하고 요양원 생활 얘기도 나눴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태수 씨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내일 날씨가 좋다는데 산책 나가실래요? 수님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무릎이 안 좋아서요 하고 말했습니다. 천천히 걸으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태수 씨가 웃으며 말했고 수님 씨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태수 씨가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준비되셨어요? 하고 물었고 수님 씨는 카디건을 걸쳤습니다. 거울을 보니 머리가 산발이라 빗으로 한번 넘겼습니다. 태수 씨는 수님 씨가 준비하는 동안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요양원 뒤편에 작은 정원이 있었고 벤치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수 씨는 수님 씨의 팔을 살짝 붙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태수 씨가 물었고 수님 씨는 네 하고 답했습니다. 정원에는 꽃이 몇 송이 피어 있었고 나무 그늘이 시원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바람을 쐬며 한참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밖에 나오니까 기분이 좋네요. 수님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오랜만이에요. 태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날씨가 좋은 날이면 둘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천천히 산책을 하거나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지나가며 사이가 좋으시네요 하고 웃었습니다. 수님 씨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태수 씨는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수님 씨가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가 손을 들어 자기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수님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태수 씨 옆에 앉았습니다. 식판에 담긴 반찬은 여전히 맛이 없었습니다. 수님 씨는 김치만 조금 먹고 나물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가 자기 반찬 중 나물 하나를 수님 씨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거 좀 드세요. 제가 많이 받았어요. 수님 씨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아까부터 반찬을 안 드시던데요. 태수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고 수님 씨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결국 수님 씨는 태수 씨가 준 나물을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네요. 수님 씨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수 씨도 웃으며 자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둘은 자연스럽게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요양원 사람들은 둘을 보며 부부 같다 하고 말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수님 씨와 태수 씨는 정원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큰딸이 면회를 왔습니다. 큰딸은 멀리서 엄마가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큰딸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수님 씨는 손을 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수 씨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큰딸이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수님 씨는 얼른 일어나서 왔니? 하고 말했습니다. 큰딸은 태수 씨를 한번 훑어보고는 네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태수 씨가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수라고 합니다. 큰딸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고는 엄마만 봤습니다. 엄마, 잠깐 저쪽으로 가요. 큰딸이 수님 씨의 팔을 잡고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까지 온 큰딸은 주변을 살피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분이랑 친하세요? 응, 같이 있는 분이야. 수님 씨가 대답했고 큰딸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조심하세요. 요즘 요양원에서 그런 일 많대요. 돈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 있다던데요. 수님 씨는 황당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수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래도 엄마가 나중에 이용당하시면 어떡해요. 큰딸은 걱정하는 척했지만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큰딸이 다녀간 이후로도 수님 씨와 태수 씨는 여전히 만났습니다. 하지만 수님 씨는 큰딸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나중에 이용당하시면 어떡해요. 그 말이 가슴 한구석에 걸렸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고 정원의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수님 씨와 태수 씨는 여전히 매일 만나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기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태수 씨가 우울해 보이면 수님 씨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수님 씨가 무릎 때문에 힘들어하면 태수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느 날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님 씨, 저한테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요? 수님 씨가 고개를 들어 태수 씨를 봤습니다. 혹시 외롭지 않으세요? 이렇게 혼자 계시면요. 태수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수님 씨는 잠깐 생각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외롭죠. 근데 어쩌겠어요.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저는 외로워요. 매일 밤 잠이 안 와서 천장만 봅니다. 태수 씨가 솔직하게 말했고 수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밤이 제일 길어요.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수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님 씨는 깜짝 놀라 손을 빼려고 했지만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안 될까요? 그냥 친구로요. 수님 씨는 손을 빼지 않았고 그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손이 따뜻했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둘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산책을 했습니다. 요양원 사람들은 둘을 보며 잘 어울리신다 하고 말했습니다. 수님 씨는 조금 부끄러웠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수 씨가 수님 씨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이거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하며 과자 한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아들이 사다 준 건데 혼자 먹기 아까워서요. 수님 씨는 웃으며 받았고 둘은 과자를 나눠 먹었습니다. 과자를 먹으며 태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님 씨를 만나고 나서 요양원이 견딜만해졌어요. 전에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거든요. 수님 씨는 가슴이 뭉클했지만 저도요 하고만 대답했습니다. 태수 씨가 수님 씨를 가만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걸까요? 수님 씨는 무슨 말인지 알았지만 모른 척 물었습니다. 뭐가요? 이렇게 좋아하면요. 이 나이에 태수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님 씨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뛰었고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싫지는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수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태수 씨가 좋아요. 수님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고 태수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태수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정말요. 수님 씨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태수 씨는 수님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밤 수님 씨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태수 씨가 나왔고 둘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좋았고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수를 하다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환했습니다. 나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태수 씨가 이미 자리에 앉아서 수님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태수 씨가 물었습니다. 네. 당신은요? 수님 씨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잘 잤어요. 오랜만에요. 태수 씨가 웃으며 말했고 둘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수님 씨와 태수 씨는 이제 연인처럼 지냈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처럼 화려한 데이트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손을 잡고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가끔 태수 씨가 수님 씨 방으로 와서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수님 씨는 태수 씨가 좋아하는 보리차를 미리 준비해 뒀습니다. 이거 맛있네요. 태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서요. 수님 씨가 대답했습니다. 태수 씨는 수님 씨가 무릎이 아플 때면 파스를 붙여줬습니다. 아프면 참지 말고 말해요. 태수 씨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수님 씨는 평생 혼자 아픔을 참아왔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누군가 걱정해주고 돌봐주는 사람이 생긴 게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큰딸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나중에 이용당하시면 어떡해요? 수님 씨는 태수 씨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걱정됐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수님 씨와 태수 씨는 정원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가 수님 씨의 손을 잡고 오늘 기분이 어때요? 하고 물었습니다. 좋아요. 당신이 있어서요. 수님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엄마. 큰딸의 목소리가 들렸고 수님 씨는 깜짝 놀라 손을 뺐습니다. 큰딸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옆에는 작은 딸도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큰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수님 씨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가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수라고 합니다. 큰딸은 태수 씨를 쳐다보지도 않고 수님 씨만 봤습니다. 엄마, 잠깐만 얘기 좀 해요. 큰딸이 수님 씨의 팔을 잡고 안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작은 딸도 따라왔고 셋은 복도 끝까지 갔습니다. 큰딸은 주변을 살피고 나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무슨 소리야? 수님 씨가 물었습니다. 손을 잡고 계셨잖아요. 그 할아버지랑요. 큰딸의 얼굴이 붉어졌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은 딸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요양원에서 소문나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수님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친구야. 같이 있는 분이고 친구가 손을 잡아요? 그게 말이 돼요? 큰딸이 목소리를 높였고 지나가던 요양보호사가 쳐다봤습니다. 큰딸은 목소리를 낮추고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이용당하시면 어떡해요? 돈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 많다잖아요. 작은 딸도 거들며 말했습니다. 수님 씨는 고개를 저으며 태수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하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알아요? 사람 속은 모르는 거잖아요. 큰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저희가 창피해요.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엄마가 요양원에서 연애한다고요? 수님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을 좋아하면 안 되는 거니? 수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큰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요? 70이 넘어서 무슨 연애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작은 딸도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저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애들 학교에서도 소문났어요.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남자 만난다고요. 수님 씨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알았다. 조심할게. 수님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큰딸은 한숨을 쉬고 나서 그럼 저희 갈게요 하고 돌아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걸어 나갔습니다. 수님 씨는 복도에 혼자 남아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기대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정원 쪽을 보니 태수 씨가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님 씨는 태수 씨를 만나긴 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지도 않았고 가까이 앉지도 않았습니다. 태수 씨가 무슨 일 있어요? 하고 물었지만 아니에요 하고 답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태수 씨가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님 씨, 제가 뭘 잘못했나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수님 씨는 고개를 저으며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왜 갑자기 이러세요? 수님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식들이요. 우리 관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용당할까봐 걱정한대요. 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럴 수도 있죠 하고 말했습니다. 자식들 입장에선 걱정되는 게 당연해요. 그래도 수님 씨,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태수 씨가 진지하게 말했고 수님 씨는 알아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자식들이 창피하대요. 제 나이에 연애하는 게요. 태수 씨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들들도 비슷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직 말은 안 했지만요. 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태수 씨가 물었습니다.
수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을 포기할 수도 없고 태수 씨를 포기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조금만 조심하면 안 될까요? 수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심한다는 게 뭔데요? 태수 씨가 물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친구처럼만 있고요. 손잡는 것도 아무도 없을 때만 하고요. 태수 씨는 쓸쓸하게 웃으며 그래야 하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수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용기가 없어서요. 태수 씨는 수님 씨의 손을 잡으며 아니에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럼 우리 조심하면서 만나요. 태수 씨가 웃으며 말했고 수님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왜 사랑하는 게 조심해야 하는 일이 됐을까 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님 씨와 태수 씨는 여전히 만났지만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면 손을 놓았고 거리를 뒀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요즘 사이가 안 좋으신가? 하고 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태수 씨가 수님 씨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수님 씨, 이렇게 숨어서 만나는 게 맞나 싶어요. 태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서로 좋아하는 건데 왜 숨어야 하죠? 수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수 씨 말이 맞았지만 자식들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자식들이 이해할 때까지요. 수님 씨가 말했지만 태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식들이 이해할까요? 안 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반대할 거예요. 수님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태수 씨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수님 씨가 물었습니다. 당당하게 만나요. 우리 잘못한 거 없잖아요. 태수 씨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수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아직 용기가 안 나요. 알았어요. 그럼 제가 기다릴게요. 태수 씨가 수님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수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자식들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뭘까 싶었습니다. 내 행복은 언제쯤 찾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님 씨와 태수 씨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거리를 두고 밤에만 짧게 만났습니다. 태수 씨는 불만이 없는 척했지만 눈빛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태수 씨가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님 씨가 방으로 찾아가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요? 수님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입맛이 없어서요. 태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도 태수 씨는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요양보호사가 수님 씨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김태수 할아버지가 요즘 많이 안 좋으세요. 밥도 안 드시고 방에만 계시는데 좀 신경 써주세요. 수님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태수 씨 방으로 가니 창밖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태수 씨, 왜 이래요? 밥 좀 먹어요. 수님 씨가 다가가서 말했지만 태수 씨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태수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님 씨, 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당신을 좋아하는데 숨어야 하고 만나도 조심해야 하고요.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수님 씨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안 만나면 어떡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눈치 보면서 만날 거예요? 태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수님 씨는 태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겁이 많았어요. 이제 당당하게 만나요. 자식들이 뭐라고 하든요. 태수 씨는 수님 씨를 보며 정말이에요? 하고 물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더 이상 숨지 않을게요. 수님 씨가 단호하게 말했고 태수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만 들어도 힘이 나요. 둘은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님 씨와 태수 씨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예전처럼 손을 잡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지나가며 웃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태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수님 씨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님 씨는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큰딸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내일 시간 되면 좀 와줄래? 큰딸은 잠깐 망설이다가 네, 알겠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큰딸과 작은딸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수님 씨는 둘을 방으로 데려와서 앉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엄마? 큰딸이 물었습니다.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 수님 씨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김태수 씨 있잖아. 너희들이 반대했던 그분이랑 계속 만날 거야. 큰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 얘기 또 하시려고요? 응. 너희들이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서. 수님 씨가 말했지만 큰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왜 반대하는지 아시잖아요. 나중에 이용당하실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작은딸도 거들며 맞아요. 엄마하고 말했습니다. 수님 씨는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이용당할까봐 걱정한다고 하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너희들 체면이 더 걱정되는 거 아니니? 큰딸은 얼굴이 붉어지며 그게 아니라요 하고 말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수님 씨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너희들 위해서만 살았어. 손에 비린내 나도 참고 무릎 아파도 참고 이랬지. 근데 이제 내가 조금 행복해지려고 하니까 안 된대. 큰딸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나쁜 사람 같잖아요. 나쁜 건 아니지. 근데 내 마음도 좀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수님 씨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는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잘해줘. 밤에 잠 못 자면 우유 데워다 주고 무릎 아프면 파스 붙여줘. 평생 혼자 살았는데 이제 누군가 나를 챙겨주는 거야. 그게 얼마나 고마운 건지 너희들은 몰라. 작은딸이 눈물을 닦으며 엄마 하고 불렀습니다. 수님 씨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외롭고 힘들어. 태수 씨 없으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 큰딸은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힘드셨는지 몰랐어요. 저희가 너무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했네요. 수님 씨는 딸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행복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작은 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도 돼? 수님 씨가 물었습니다. 네. 엄마가 좋으시면요. 큰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딸과 작은딸이 태수 씨를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수님 씨는 태수 씨에게 연락해서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태수 씨는 긴장한 얼굴로 딸들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수입니다. 태수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큰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님 씨 큰딸입니다. 엄마 잘 부탁드려요. 태수 씨는 고개를 숙이며 물론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작은 딸도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외로우셨나 봐요.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해요. 태수 씨는 제가 더 감사하죠 하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딸들이 돌아가고 수님 씨와 태수 씨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잘 됐네요. 태수 씨가 수님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다행이에요. 수님 씨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둘은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서 하늘을 봤습니다. 며칠 후 태수 씨도 아들들에게 수님 씨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큰아들은 화상통화로 수님 씨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해 보이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작은아들도 비슷하게 말했고 태수 씨는 안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님 씨와 태수 씨는 당당하게 만났습니다. 정원에서 손을 잡고 산책하고 식당에서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요양원 사람들은 둘을 보며 보기 좋다 하고 말했습니다. 수님 씨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는 수님 씨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꽃 한 송이를 꺾어서 가져왔습니다. 이거 드리려고 아침 일찍 정원에 갔어요. 태수 씨가 수줍게 말했고 수님 씨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평생 꽃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수님 씨는 꽃을 물컵에 꽂아서 창가에 두었습니다. 수님 씨도 태수 씨가 좋아하는 것들을 챙겼습니다. 태수 씨가 허리가 아프면 파스를 붙여주고 주물러줬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온다고 하면 따뜻한 우유를 데워서 갖다 줬습니다. 수님 씨 덕분에 요즘 너무 행복해요. 태수 씨가 고마워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수님 씨와 태수 씨는 여전히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서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태수 씨가 물었습니다. 네. 당신은? 수님 씨가 대답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들 때면 태수 씨가 팔을 내밀었습니다. 태수 씨가 혈압약을 먹어야 할 시간이면 수님 씨가 챙겼습니다. 약 먹었어요? 수님 씨가 물었습니다. 깜빡했네요. 고마워요. 태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둘이서 요양원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큰딸은 가끔 찾아와서 태수 씨와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엄마 많이 밝아지셨어요. 큰딸이 말했습니다. 그래. 수님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작은 딸도 다시 면회를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정원에 벚꽃이 피었고 바람에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수님 씨와 태수 씨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꽃 구경을 했습니다. 예쁘네요. 수님 씨가 말했습니다. 수님 씨가 더 예뻐요. 태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님 씨는 얼굴이 빨개져서 무슨 소리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태수 씨는 수님 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수님 씨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함께하고 싶어요. 수님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나도 그래요.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수님 씨가 작게 말했고 태수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서 둘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수님 씨는 그 꽃잎을 손으로 받았고 태수 씨도 웃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지나가다가 둘을 보고 정말 보기 좋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수님 씨와 태수 씨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되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태수 씨가 정원에서 산책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수님 씨는 비명을 질렀고 요양보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태수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수님 씨도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수님 씨는 떨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컵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아야 돼.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님 씨는 네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 씨는 병실로 옮겨졌고 수님 씨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태수 씨가 눈을 뜨더니 수님 씨를 보고 작게 웃었습니다. 걱정했죠? 태수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얼마나 놀랐는데요. 수님 씨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태수 씨가 수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조심하는 게 아니라 약 잘 먹고 검사 잘 받아야죠. 수님 씨가 타이르듯 말했고 태수 씨는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태수 씨의 아들들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큰아들이 급히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큰아들이 병실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걱정 마. 태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큰아들은 수님 씨를 보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곁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님 씨는 아니에요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주일 후 태수 씨는 퇴원했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온 태수 씨를 보고 다들 반가워했습니다. 할아버지 돌아오셨네요. 요양보호사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님 씨는 태수 씨를 방까지 부축해서 데려갔습니다. 이제 무리하지 마세요. 수님 씨가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당신 말 잘 들을게요. 태수 씨가 수님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태수 씨의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자주 피곤해했습니다. 수님 씨는 태수 씨를 더욱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약 먹는 시간을 메모해서 붙여놓고 매번 확인했습니다. 산책도 짧게 하고 자주 쉬도록 했습니다. 태수 씨는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하고 말했습니다. 수님 씨는 당연하죠 하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3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큰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병원 다니고 있어요. 수님 씨는 깜짝 놀라 무슨 일이야? 하고 물었습니다. 당뇨가 생겼대요. 약 먹으면서 관리해야 한대요. 큰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빠서 병원도 혼자 다녀요. 애들도 챙겨야 하고 힘들어요. 수님 씨는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약 잘 챙겨 먹어. 건강이 제일 중요해. 네, 엄마. 큰딸이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수님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큰딸도 외롭고 힘들겠구나 싶었습니다. 남편도 바쁘고 자식들도 자기 일로 바쁘고 나랑 똑같네. 수님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큰딸이 요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큰딸이 인사했습니다. 수님 씨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큰딸은 수님 씨 품에 안겨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도 외로워요. 남편은 늦게 들어오고 애들은 말 안 듣고요. 요즘 너무 힘들어요. 수님 씨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 엄마도 그랬어. 한참 후에 큰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한테 너무했어요. 엄마가 태수 씨 만날 때 반대했잖아요. 근데 요즘 생각해 보니까 엄마 곁에 누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알겠어요. 저는 남편이 있어도 외로운데 엄마는 혼자였잖아요. 수님 씨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라도 이해해줘서 고마워. 엄마, 행복하세요. 태수 씨랑요. 큰딸이 진심으로 말했고 수님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큰딸은 태수 씨에게도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어르신, 엄마 잘 부탁드려요. 물론입니다. 제가 더 고맙죠. 태수 씨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큰딸이 돌아가고 수님 씨는 태수 씨와 함께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딸이 이해해줘서 다행이네요.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다행이에요. 수님 씨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을이 다시 왔습니다. 수님 씨와 태수 씨가 처음 만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둘은 여전히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서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태수 씨가 물었습니다. 네. 당신은? 수님 씨가 대답했습니다. 태수 씨의 건강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약을 잘 먹고 검사도 빠짐없이 받았습니다. 수님 씨가 옆에서 챙겨줘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예쁘네요. 수님 씨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얼마나 더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요? 태수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님 씨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죠. 하루가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아닐까요? 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님 씨를 바라봤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죠. 태수 씨가 수님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수님 씨도 태수 씨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둘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고 저 멀리 종소리도 들렸습니다. 수님 씨는 눈을 감고 이 순간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평생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태수 씨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수님 씨 사랑해요. 수님 씨는 눈을 뜨고 태수 씨를 봤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젊은이처럼 빛났습니다. 손을 꽉 잡고 있었고 그 온기가 서로에게 전해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늘에 별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수님 씨와 태수 씨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서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조금 더 있고 싶었습니다. 들어가실까요? 태수 씨가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어요. 수님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태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둘은 그렇게 밤하늘 아래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요양원 불빛이 환하게 켜졌고 창문마다 노란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디선가 텔레비전 소리도 들렸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수님 씨와 태수 씨에게는 이 순간이 전부였습니다. 며칠 후 막내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막내 아들은 태수 씨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잘 부탁드려요. 물론이죠. 제가 더 고맙습니다. 태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엄마를 보며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응, 행복해. 수님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정원에 눈이 내렸고 하얗게 쌓였습니다. 수님 씨와 태수 씨는 창문 너머로 눈을 바라봤습니다. 예쁘네요. 수님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 눈 그치면 정원 나가볼까요? 태수 씨가 물었고 수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둘은 두꺼운 옷을 입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눈이 쌓인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춥지 않아요? 수님 씨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있어서 따뜻해요.
태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둘은 손을 잡고 하얀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수님 씨, 네. 당신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나도요. 수님 씨는 태수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둘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수님 씨는 손으로 눈송이를 받았습니다. 당신, 우리 내년에도 이렇게 같이 눈 보러 나와요. 수님 씨가 말했고 태수 씨는 웃으며 당연하죠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후년에도요. 좋아요. 약속해요. 둘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지나가다가 둘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두 분 정말 보기 좋으세요. 수님 씨와 태수 씨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님 씨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평생 일기를 쓰지 않았는데 최근에 시작했습니다. 오늘 태수 씨와 눈을 봤다.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나이가 들어서 사랑을 만났다. 자식들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이제는 이해해준다. 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하다. 일기를 닫고 수님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엔딩.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노년 로맨스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권리가 있다. 부모도 자식의 허락 없이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입니다. 청취자들의 가슴에 과연 노년의 사랑은 부끄러운 일일까요? 라는 질문을 남길 것입니다. 자식 없는 노후가 정말 불행한 걸까요? 자식이 있어도 외로운 노년이 있고 혼자여도 사랑으로 채워지는 노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수님 씨와 태수 씨는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의 곁에는 누가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들 곁에 누가 있는지 알려주세요.